자,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정치 철학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과학 철학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과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수업을 할 거고, 오늘은 과학 철학 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어디 가는 버스예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면 메타버스가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카톡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과 세계, 우주의 합성어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번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의 종류,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증강세계,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전부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핸드폰 들고 갑자기 엄마 나 다녀올게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무엇을 찾았어요? 포켓몬을 찾았죠. 포켓몬고를 찾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작이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메타버스 시작했다라고 할 때의 증강세계의 메타버스는 포켓몬고였을 거예요. 이거 다 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라이프로깅이라는 게 있는데, 라이프로깅 지금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스타, 페이스북, 아니면 틱톡, 아니면은 뭐 카톡,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라이프로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라이프로깅도 메타버스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하고 계시고 있어요. 거울 세계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있어요. 당근마켓, 나 거울 세계 이게 뭔지 몰라요. 저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우버, 택시, 이런 거, 모든 거, 아니면 또 이제 또 하나 뭐예요? 배민. 배민에서 안 시켜 먹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배민, 당근마켓, 아니면은 우버, 택시 뭐 이러한 거, 여러분들 다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를 하고 계셨어요. 또 이제 가상 세계 하면은 여러분 다 로블록스하고 제페토 아시죠? 그럼 나는 이미 메타버스를 다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배민, 당근마켓, 아니면은 우버, 택시, 인스타, 틱톡, 뭐 페이스북, 카톡, 포켓몬고, 그 다음에 제페토, 로블록스 다 하고 있었다는 거.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다가 판타지 플러스 편의를 갖다가 더해줬다면, 라이프로깅,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현실을 나와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다. 또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는 라이프로깅 세계가 있어요. 라이프로깅 세계의 대표적으로 뭐 인스타 올리는데, 아니면 이제 틱톡 올리는데 얼굴을 갖다가 이제 변조를 해서 올린다든지, 근데 진짜 화장 지우거나 아니면 어떤 앱을 이용을 해서 얼굴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현실에서 나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곳이 바로 라이프로깅 세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죠. 마이크 되고 있죠.
거울 세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요? 배민이나 당근마켓이나 우버택시나 이런 거 현실 세계와 효율성 그리고 점점 많은 확장.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달을 해 먹으려면 내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짜장집에 전화를 해서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짜장 2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은 배민 누르면서 점점 많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메뉴까지도 확장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상세계는 마찬가지죠. 신세계에다가 소통과 거기에 게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상세계이더라. 다시 한번 말하면 메타버스 분류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다음에 거울세계, 그다음 가상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데 포켓몬고나 이제 MS 홀로렌즈 같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고요.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틱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세계이고요. 그 다음 이제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구글 맵 같은 경우 아니면은 배민 아니면 당근마켓 아니면 우버같이 실제 세계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디지털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기반으로 구현된 3D 공간으로서 게임 같은 것이 있죠. 우리 그 미러 가상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뭐 찍방 하면서 그 집을 구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몇 평짜리는 얼마 이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 전체 구조를 구글에서 볼 수 있게 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 포켓몬고 아니면은 자동차 HUD,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앱, 방탈출 게임, 3D 아바타를 통한 SNS 활동, 에어버스, 그다음 BMW의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이거 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포켓몬고는 다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애플, 나이키 플러스 러닝, 차량 블랙박스, 그다음 이제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북 이런 거, 블로그. 그다음에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구글 맵 같은 거, 그다음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이제 미네르바 스쿨, 그다음 줌 같은 경우도 거울 세계고, 배민 같은 경우는 또 직방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당근마켓 같은 경우. 그다음 가상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해봤죠. 동물의 숲이나 제페토, 로블록스, 아니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이런 거 다 해봤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가상의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까 어디 포켓몬고 같은 경우나 그러면 포켓몬고 이제 포켓몬스터 이러한 게임 또 하나 또 어떤 게임이 있어요. 이제 아르세우스 포켓몬 게임 이런 거 다 하고 살았다라는 거. 라이프로깅 세계 이제 SNS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블로그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제 SNS 거의 다 하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이러한 유튜브를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도 이러한 이제 세계 메타버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어르신들한테 60, 70대신 분들한테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버스예요? 라고 이제 60대, 70대가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도 전부 뭐예요? 메타버스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 메타버스 거울 세계, 이제 거울 세계 세 번째.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복제하거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이제 거울 세계라고 그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방 아니면 구글맵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 아니면은 또 뭐였더라? 아까 또 직방, 당근마켓, 우버, 택시 같은 경우, 구글 앱 같은 경우 이런 거 기존보다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거울 세계에서 게임, 사교, 쇼핑, 가상, 이벤트 참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울 세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 그림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 이 사람 정말 하품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때 줌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을 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 전부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한 3학기 정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3학기 동안 입학을 하면서 학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교수님이 이제 방 안에서 줌 수업을 하는데 위에는 양복을 걸치고 있었는데 밑에는 빤스만 입고 있었던 것이 발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이제 그 핸드폰이 열려 있으면서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줌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근데 그 카톡에 불륜녀가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나가면서 결국은 그 부부의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소리를 끄지 않은 거예요. 소리를 끄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 교수님 수업이 지겨우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줌 수업을 듣고 있다가 둘 다 교수님 수업이 지겨우니까 섹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섹스 소리가 바깥으로 전부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이 두 학생의 섹스 소리를 들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어떻든지 간에 60이든 70세든 60세든 70세든 줌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벌어졌었다라는 거. 저희 집만 해도 이제 제사를 함께 만나서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도 이제 줌으로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 줌이라는 게 누군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10년 빨리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이 팍 10년 일찍 터진 것이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떼돈을 벌었던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비대면이라 식당이 문을 닫는 곳이 또 많아지는 곳도 있었고, 누군가의 준비된 자에게는 이게 행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불행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 삶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MZ세대 놀이터 메타버스, 현실보다 쌩쌩 진화한 가상세계, 노블록스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게임도 있었고, 메타버스의 5가지 특징, 아까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고, 메타버스의 5가지 특징도 객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현실과 차별화된 고유 세계관을 가지고 사용자는 콘텐츠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기만 하다가 내가 유튜버가 되면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활동의 매개체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현실 세계의 연장선으로서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줌처럼. 메타버스의 4가지, 증강현실, 그 다음에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 그리고 아까 일상 기록, 뭐라고 그랬죠? 라이프로깅 세계, 이 4개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 실제적인 일로 전남대학교 졸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타버스가 되어가지고 졸업식에 가는 거예요. 비대면 졸업식이었죠.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강동대학교도 졸업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요.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고 있고,
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총장이 나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앉아서 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이제 학교 소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학교 전체를 싹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요. 나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에 앉을 공간이 없으면 여기 앉아서도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교회 같은 경우 특히 교회 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영상을 여기다 올려 보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 영상을 갖다가 제가 저의 이제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찍은 영상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요.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강의실에 들어와서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적응이 아직 잘 안 되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버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아무 때나 들어와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1992년부터 스노우 크래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싸이월드가 200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2003년에 시작이 됐고, 구글어스라고 2005년에 시작이 됐고,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에 나왔죠. 구글 글래스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비싸요.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이제 지금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살 때는 한 거의 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큘러스라고 2013년에 이제 이름 쓰면서 이렇게 가상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죠. 가상세계 경험해본 게임방 가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뭐 스노우 크래시부터 해서 싸이월드 우리 때 이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싸이월드가 아까 이런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네이버가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이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어스, 아바타 영화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포켓몬고가 201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이제 포켓몬고를 가지고 이렇게 메타버스를 시작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1992년 스노우 스크래치부터 싸이월드부터 저희는 이미 메타버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줌 수업을 듣고, 비대면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옛날에 영화관에 3D 영화라고 해가지고 영화관 앞에 이러한 그 구글 글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3D 영화를 보려고 들어가려면 구글 글래스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3D 영화를 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4D 영화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가 자격증도 막 생기고요. 건대 이제 성균관대, 세종대가 이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서강대와 전북대가 메타버스 유니버시티 협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글로벌화되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메타버스에 문제점이 생겨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킹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스토킹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카톡의 프로필을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따가지고는, 옛날에 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박건희 대통령 탄핵할 때 다른 여자의 누드 사진과 박건희 대통령의 얼굴을 따서 박건희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저작권 문제가 생겨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고 저작권 사용료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성추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요즘은 학폭인데 학교 안에서 학폭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상세계에서 학폭을 해요. 이제
친한 사람 5명끼리 톡방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학폭하고 싶은 친구 1명을 초대를 해요. 그래 놓고는 그 친구에 대해서 왕따를 그 안에서 시켜버리는 거죠. 나가면 또 부르고 나가면 또 부르고 나가면 또 부르고 하면서 이 카톡에 대해서 심한 괴롭힘을 하고 있는 가상세계 폭력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독이 돼서 하루 내내 여러분들은 가상세계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않고 하고 있고 높은 기술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상호관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여러분들 다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이거를 아까 이 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면 보안 문제죠. 해킹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 이것이 아까 그 카톡방에다가 친구를 불러서 폭력 쓰고 직후를 보내서 언어 폭력 쓰고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을 써서 그 학생을 정말 죽임으로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 윤리적인 문제. 이런 아까 그런 그 폭력 문제를 갖다가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문제, 법적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어떤 아빠가 이제 SNS, 인스타에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틱톡에도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아빠는 그냥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올렸는데, 어떤 의사가 이 아빠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얘가 눈이 이상하다. 눈이 이상하기 때문에 황달기가 있으니까, 어른도 황달기 있으면 눈이 이제 이렇게 점점 안 보여서 실명이 되기도 하지만 아기 황달은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댓글을 달아서 아기가 황달기가 있는데 어린이 황달기는 아주 위험하다. 빨리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치료를 받고 멀쩡한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또 장점도 가지기도 해요. 메타버스 이제 전망을 보면 가상현실에서 대량 소비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메타버스 전망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처럼 많은 단점을 가져오기도 하고 메타버스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든지 간에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안전, 네트워크, 메타버스, 우주, 로봇, 모빌리티 혁신, 안보, 글로벌 경쟁, 로봇 이야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영화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전개될 현실이고 어쩌면 지금 다 전개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메타버스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를 지금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제 목소리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